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동시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참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시진핑 중국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먹었고 아베 총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인민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기사가 상단에, 아베 총리와 만나는 기사가 하단에 실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의전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베는 실리를 톡톡히 챙겼고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실리는 하나도 챙기지 못한 채 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베이징 외교관에는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의 문재인, 일본의 아베를 만납니다. 그들과 사이에는 외교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이 있고 부탁해야 될 사안이 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입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그런데 오찬과 만찬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무래도 저녁 식사가 허리띠 풀고 좀 더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가 저녁을 먹었다는 것은 조금 점수를 더 땄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누가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자, 의전은 이렇게 비슷하게 했다고 하지만 실리는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완패라고 언론들은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인민일보만 보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기사가 아베 총리의 기사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도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게 취급되고 아베는 좀 더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쌤쌤입니다. 의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혼밥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홀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리입니다. 자, 아베 총리는 이번에 엄청난 크리스마스 선물을 시진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뭘까요? 중국이 18년 만에 일본산 소고기 수입 금지령을 풀었습니다. 이제 일본산 소고기 그리고 유제품 수입하겠다. 자, 사겠으니까 수출하시오. 이렇게 대대적으로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아베가 방중한다는 소식에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18년 만에 일본 소고기 수입을 허가한다. 이런 보도를 내려왔습니다. 자, 중국은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0년에는 구제역을 이유로 일본산 우제류 제품도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금지령을 이번에 풀었습니다. 아베가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것 두 가지. 하나는 한류 부분입니다. K-팝 수출 지금 봉쇄되어 있습니다. 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한한령, 한유 규제령 해제를 주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화협력을 강조했지만 시진핑은 외면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관광입니다. 관광도 문재인 대통령은 풀지 못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시진핑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 스포츠, 미디어, 청소년, 지방 5가지를 딱 나열했습니다. 문화 없었습니다. 관광도 빠졌습니다. 자, 아베 총리는 오히려 시주석한테 무역과 스포츠 외에 관광과 문화 영역에서 실무 협력 확대를 바란다고 파고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홍콩 문제입니다. 자, 홍콩의 시위, 홍콩 문제는 지금 국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비판하고 이 국제적인 인권 단체, 인권주의자들은 다 중국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언론 플레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홍콩 사무든 신장 문제든 모두 중국의 내적이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중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 편을 들었다는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자기들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시 주석의 홍콩 신장 언급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 들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민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속보로 내보냈습니다. 나머지 언론들은 이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중국은 장사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와대가 정정보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홍콩과 신장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시 주석이 이를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경전을 벌였다. 홍콩과 신장 문제를 놓고 아베 총리와 시진핑이 신경전을 벌였다고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것을 홍콩 명보 등이 주요 뉴스로 보도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의 실리적인 측면에서 아베에게 패배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통령은 여기서 인권 문제를 당당하게 시진핑 주석과 신경전을 벌이지 못한 것일까요? 자, 중국 언론들이 이렇게 일방적 보도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가볍게 봤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과거에 시진핑을 만나러 갔을 때도 대등하게 앉지 못하고 저쪽 구석에 앉아서 이해찬 대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은 한국 정부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의 걱정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베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홍콩 문제에 대해서 당당히 시진핑과 신경전을 벌이고도 크리스마스 선물 소고기 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뭘 얻었습니까? 실리적인 면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문재인 외교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정말 걱정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